제1장 업의 씨앗, 마음에서 시작된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이 시간이 지나 나에게 돌아온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한다. 그 선택이 곧 업이다. 화내는 선택을 하면 분노의 업이 쌓이고, 용서하는 선택을 하면 자비의 복이 쌓인다. 업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참아내고 누군가는 분노한다. 그 차이는 이미 쌓인 업의 무게다. 마음은 업의 시작점이다. 생각이 쌓이면 말이 되고, 말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된다. 그 운명을 만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다. 업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다. 그 상처에서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가 중요하다. 원망을 품으면 그것이 업이 되고, 감사를 품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 업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깨닫고 고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마음을 맑게 하면 업도 가볍게 녹는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를 떠올리는가? 그 생각이 하루의 업이 된다. 밥을 지으며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이 가정의 업을 만든다. 길을 걸으며 어떤 시선을 갖는가? 그 시선이 관계의 업을 만든다. 한순간의 짜증, 그것이 나를 가둔다. 한 번의 인내, 그것이 업을 끊는다. 업은 사슬이 아니다. 깨달으면 풀 수 있다. 먼저 미소를 짓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용서하면 그 순간 업은 사라진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감정의 틀에 갇힌다. 그 틀을 벗어나려면 이해보다 연민이 먼저다. 왜 저럴까? 에서 저 사람도 괴로웠겠구나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업을 굳힌다. 내가 먼저 멈추면 그 업은 나로부터 끝이 난다. 업은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끊어야 자식에게도 복이 간다. 어릴 적 들은 말이 지금의 내 말이 된다. 그 말이 또 다른 업이 되어 가정에 흐른다. 좋은 말을 하라. 따뜻한 눈빛을 보내라. 그 작은 실천이 업을 바꾸는 시작이다. 누군가 미운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복이 들어온다. 누군가를 원망하는가? 그 에너지를 자비로 바꾸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업은 내 안에 있고 해결도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미래의 업을 만든다. 오늘 내가 지은 말, 오늘 내가 품은 감정, 오늘 내가 보여준 태도,
이 모두가 내일의 복이 된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이 업을 짓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소리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 덥의 방향을 정한다. 지금 바꿔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된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제2장 감정 다스림이 곧 업의 정화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억누른 감정은 쌓인다. 쌓인 감정은 업이 된다. 화를 낼 때 그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에 내 몸에도 남는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간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에 끌려가면 고통이 되고 감정을 다스리면 수행이 된다. 감정은 파도다. 그 파도를 타지 못하면 빠져든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상한 적이 있는가? 그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한 내가 업을 만든다.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연습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하다. 감정은 훈련이다. 자주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수행이다. 참는 건 억눌림이고 다스림은 지혜다. 내 안의 감정을 매일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슬픔인가, 섭섭함인가, 혹은 외로움인가.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라. 몸이 하는 반응을 살펴라. 손끝이 굳고 말이 거칠고 시선이 차가워질 때 그건 감정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은 신호다. 나를 돌아보라는 사인이다.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건 감정이 만든 업이다. 감정의 칼날은 상대를 베기도 하지만 내 마음도 베고 간다. 말은 감정을 실어 나른다. 감정이 거칠면 말도 날카롭다. 마음을 먼저 정화해야 말도 부드러워진다. 감정을 미루지 말라. 오늘의 화를 내일로 넘기면 그건 독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라. 그 감정을 품되 놓아야 한다.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감정은 업이 되지 않는다.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지친다. 그럴 땐 조용히 숨을 쉬어라. 한 번의 숨이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잠재운다. 감정은 실체가 없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 살면 그 인생은 실체 없는 고통이 된다. 감정을 비워야 복이 들어온다. 가정 안의 말다툼. 그 시작은 대부분 감정이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감정이 더 큰 갈등을 만든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 감정을 먼저 다스려라. 사람은 감정을 통해 과거의 업을 드러낸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오래된 업의 흔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 업도 소멸된다. 감정은 곧 마음의 날씨다. 날씨는 바뀐다. 구름도 지나간다. 분노도 서운함도 지나간다. 지나가게 하라. 붙들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라. 감정에 눌릴수록 삶은 어두워진다. 감정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누군가 미워질 때 그 감정 뒤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걸 알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뀐다.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욕구가 있고 그 욕구 뒤에는 상처가 있다. 상처를 인정하면 감정은 가라앉는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위하는 일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만든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업을 녹이고 복을 피운다. 복은 감정 너머에 있다. 감정을 넘어서야 복이 다가온다. 제3장 말의 업을 정화하는 법.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친 말은 내 안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따뜻한 말은 내 안에 자비를 키웁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 상처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업을 녹입니다. 자비는 말로 드러납니다. 침묵보다 더한 상처는 무심한 말입니다. 말은 쌓여 태도가 되고 태도는 인연이 됩니다. 말을 고르면 인연도 정화됩니다. 말 한마디,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좋은 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 말이 내 복을 부릅니다. 말은 매일 쌓이는 업입니다. 조금씩 모인 말이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한숨보다 따뜻한 인사가 먼저라면 그날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무심한 말이 멀어지게 하고 진심 어린 말이 다시 이어줍니다. 어떤 말은 눈물의 원인이 되고 어떤 말은 눈물을 닦아줍니다. 말은 감정의 통로입니다. 내 감정이 편하면 말도 부드럽고 내가 불안하면 말이 날카롭습니다. 따뜻한 말은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주 하면 마음이 닿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말들이 복이 됩니다.
말의 복은 듣는 사람보다 말한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가정의 공기, 말이 만듭니다. 이 집은 말이 따뜻해요.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칭찬입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말의 결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화입니다. 말은 소리이지만 마음의 모양입니다. 거친 말은 날이 서 있고 부드러운 말은 품이 넓습니다. 같은 말도 말투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말은 업이고 업은 다시 돌아옵니다. 말이 복이 되려면 말 안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내가 바꾸면 가정이 바뀝니다. 오늘 말로 인연을 지어보세요. 그 인연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제내장 침묵의 업을 녹이는 법.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감정은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합니다. 밥은 차려지지만 마주 앉지 않습니다. 눈은 마주치지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게 되었을까? 처음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실망이었고, 지금은 무관심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굳어갑니다. 침묵은 업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상대는 오해를 키웁니다. 싫은가, 무시하나, 마음속에 질문이 자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점점 말이 어려워집니다. 말이 어려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침묵은 처음엔 방어였지만 이제는 벽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 벽은 무너집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조용하시네요. 이 한마디가 침묵을 녹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그때는 제가 미안했어요. 이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은 짧아야 하고 마음은 깊어야 합니다. 표현이 없으면 사랑도 멀어집니다. 가족이라 말하지 않아도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억은 오해로 바뀝니다. 오해는 감정이 되고 감정은 업이 됩니다. 말로 시작된 관계는 말로 회복됩니다. 침묵은 가정의 공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차가운 침묵을 녹입니다.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차 한 잔 하실래요? 이런 말들이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침묵은 단절입니다. 하지만 말은 연결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싫은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침묵은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말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가정을 바꿉니다. 오늘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그 말이 업을 녹입니다. 말이 없던 시간 속에 많은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건 말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남이 됩니다. 말을 하면 가족이 됩니다. 말은 사랑의 다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상처를 더 키웁니다. 진심은 말로 표현될 때 전해집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오늘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내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풀고 내 업을 녹입니다. 이제는 말을 하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제5장 비교의 업, 기대의 그림자. 우리 딸은 안 그래. 다른 며느리는 더 잘해. 예전엔 다 알아서 했지. 이 말들은 그녀를 작게 만듭니다. 가족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 느낌.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교는 칼이 됩니다. 기대는 숨겨진 압박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기대가 사랑이 되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넌 왜 저렇게 못해? 이 말 한마디는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집에만 있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딸은 안 그렇던데. 하지만 딸과 며느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딸은 익숙함이고 며느리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를 사람에게 덮어 씌우지 마세요. 당신의 잣대가 그녀를 죄인처럼 만듭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많이 참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도 가족으로 인정받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탐욕의 시작이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키운다. 그러니 기대하려면 이해부터 하세요. 다른 집, 다른 환경,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익숙한 것을 그녀는 처음 겪는 중입니다. 내가 다 해봤던 일이야. 이 말 속엔 과거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의 그녀에겐 쇠사슬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면 그녀는 잘합니다. 이 집은 참 따뜻하구나. 이 느낌이 들게 해주세요. 기대를 말하려면 먼저 칭찬하세요. 그때 그것 참 고마웠어. 이 말이 그녀의 마음을 엽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비교는 그녀를 외롭게 합니다. 기대는 그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이 집이 시험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점수를 매기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각자의 향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관계가 자랍니다. 딸과 며느리. 사람은 달라도 사랑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만의 방식으로 해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이 업을 녹이고 복을 부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네는 말이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 공기 속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오늘 비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세요. 기대 대신 신뢰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가정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제6장 침묵의 업 단절의 시작. 소리는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더 무서운 칼이 됩니다. 밥은 차려졌지만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눈은 마주쳤지만 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쌓였고 감정은 멀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하지? 싫은가? 무시하는 건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은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먼저 말하길 바라면서도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말이 끊기면 다리도 무너집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는 침묵으로 변했고 침묵은 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단절 위에 무관심이 얹혔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표정도 사라집니다. 감정도 사라집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 생각이 마음을 닫았습니다. 서로 기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말 없는 하루가 당연해졌습니다. 미소 없는 얼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툼보다 무섭습니다. 고요한 무관심. 그건 관계의 끝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이 고요한 정막을 깰 수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조용하시네요.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요? 이 짧은 말들이 두 마음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푸는 열쇠입니다. 말은 오해를 녹이는 따뜻함입니다. 가족도 말이 없으면 남보다 멀어집니다.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 얼음은 기다린다고 녹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을 켜야 녹습니다. 그 불은 말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같이 차 한 잔 하실래요? 요리 너무 맛있었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가정을 살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오랜 침묵을 깨웁니다. 침묵을 만든 건 둘이지만 침묵을 깨는 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의 눈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의 끝에는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말을 걸 걸, 그때 사과할 걸, 그때 안 왔더라면 이 그때를 지금으로 바꾸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말을 건넬 순간입니다. 지금이 관계를 되살릴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는 운명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을 엽니다. 오늘 먼저 말해 보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 짧은 말들이 업을 녹입니다. 이 따뜻한 말들이 복을 부릅니다. 제일 곱장 비교의 업, 기대의 그림자. 우리 딸은 안 그래. 다른 며느리는 잘만 하던데. 예전엔 다 알아서 했지. 이 말은 단순한 비교 같지만 듣는 이에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러나 비교는 그 다름을 죄처럼 만듭니다. 기대는 애정에서 시작되지만 표현이 삐뚤어지면 압박이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해. 그녀는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기대가 칭찬이 되지 못하면 그건 시험지가 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준에 맞추려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정은 성적을 매기는 교실이 아닙니다. 평가보다 인정이 필요한 곳입니다. 딸은 안 그래. 이 말은 며느리를 낯선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 해. 이 말은 지금 여기를 부정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감사함을 잃고 불만이 자랍니다. 가족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묵묵히 해온 모든 일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함께여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 말은 이해 없이 던진 화살입니다. 그녀도 사람입니다. 속도도 방식도 마음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역할은 같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불공평한 심판이 됩니다. 난 너한테 기대가 컸어. 그 말은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상대는 무게로 느낍니다. 사람은 비교에 약합니다. 누구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여서 고마워. 그 말 하나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녹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노력마저 지워버립니다. 가족 안에서 누구보다 낫다는 말 대신 너여서 좋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원망으로, 원망이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건 비교 없는 한마디입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방식도 괜찮아요. 이 짧은 말들이 복을 부르는 인연을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피어납니다. 자꾸 비교하면 상대도 마음을 닫습니다. 기대만 앞세우면 관계는 버거워집니다. 기대는 줄이되 이해는 늘려야 합니다. 기대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니? 이 말보다 너는 너라서 좋아. 이 말이 복을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비교는 사랑을 줄이고 이해는 인연을 키웁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시험지 위에 올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말이 업을 녹입니다. 당신의 인정이 복을 부릅니다. 제8장 용서와 화해에 다시 손을 내미는 길. 갈등은 삶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엔 언제든 부딪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갈등을 그대로 두면 상처가 되고 상처는 벽이 됩니다.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말도 눈빛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로 치유됩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부드러웠어야 했죠. 이 말이
관계를 다시 엽니다. 용서는 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구하는 일입니다. 화해는 모든 걸 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시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인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사과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말, 서운했던 감정들, 말로 꺼내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말을 더 부드럽게 할 걸. 그때 마음을 먼저 전할 걸. 그 후회는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예민했어요.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면 전해집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잊고 웃고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말에 묶여 있다면 그건 나의 고통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내가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화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밥상에 앉는 것, 같은 공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용서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사만, 내일은 미소 하나, 그리고 언젠가는 마음까지 닿게 됩니다. 상처는 말로 생기고 치유도 말로 시작됩니다. 차 한 잔을 건네는 일, 문 앞에서 먼저 인사하는 일, 그런 작은 시도가 큰 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외롭고 사랑받지 못할 때 다치게 됩니다. 화해는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풀렸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그 말을 건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일 마음에 남았죠? 우리 다시 잘해봐요.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억눌린 감정이 녹아내리는 증거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어지는 건 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끊어진 말을 잇는 건 사과보다 작은 따뜻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화해의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 힘들어요. 이 말들이 업을 녹이고 복을 부릅니다. 제구장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시간은 말없이 흐릅니다. 관계도 그렇게 조용히 바뀝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져 있고
말 대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낯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같은 지붕 아래 살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계절을 견디며 함께 늙어갔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서운함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인연은 익숙한 관계가 되었고, 때론 정겹지 않아도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말이 줄고 표정이 많아지는 일입니다. 많이 부딪히던 날들도 이제는 지치고 그저 조용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부엌에 함께 선 두 여인이 말없이 밥을 짓습니다. 그동안의 감정이 그 밥 냄새에 섞여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이고 사과보다 차 한 잔이 먼저입니다. 늙는다는 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고 더 이상 작은 실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 이젠 그 이해가 수용으로 바뀝니다.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분이야. 이 말들이 상대에 대한 너그러움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쌓여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처음엔 날이 섰지만 이젠 부드럽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고 묵묵한 배려만 남습니다. 누구는 밥을 차리고 누구는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나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같은 추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갈등의 기억도 웃음의 순간도 모두 함께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시간이 줄 수 없는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늙는 만큼 상대도 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말로 다퉜던 사이, 지금은 눈빛 하나에 웃음이 나는 사이. 그게 가족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 짧은 인사,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무릎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더 이상 변화를 바라지 않고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싸움도 상처도 아닙니다. 함께 밥 먹던 시간, 같이 앉아 TV 보던 순간, 그런 평범함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금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 이 인연,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제10장 업장 소멸과 가정의 해탈. 가정 안의 갈등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자식 사이의 갈등도 전생의 감정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싸우고, 다시 아프고, 다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업은 끊을 수 있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갈등이 올라올 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업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자각입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표정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도, 부부싸움도 결국 내가 만든 업의 거울입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미소 지으면 미소가 돌아옵니다. 업장을 녹이는 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미안해요. 그땐 제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짧은 말들이 수십 생의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도량입니다. 가정은 수행의 장입니다. 밖에서 참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해탈의 가장 빠른 길이다. 가족은 내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행 대상입니다. 업은 쌓이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정에 반응할 때 쌓입니다. 그러니 멈추면 됩니다. 말하려다. 한 박자 멈추기. 비난하려다. 눈 감고 숨 쉬기. 그 순간 업이 끊어집니다. 누구 하나 먼저 미소 지으면 그 가정엔 평화가 깃듭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해탈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탈은 우리 식탁에, 우리 대화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담은 반찬 한 그릇, 그게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가정을 바꾸고 싶다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표정, 매일의 선택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땐 미안했어요. 지금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업은 사라지고 복은 찾아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든 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리는 말, 내가 뿌리는 표정, 내가 뿌리는 마음이 모두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그 씨앗을 심어보세요.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멈추면 그게 바로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